당신은 지금도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당신 스스로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짧았는지, 왜 아침엔 의욕이 있었는데 저녁엔 텅 빈 느낌이 남는지, 왜 반복되는 하루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져버리는지, 그 이유는 절대로 단순한 습관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시스템이 이미 조용히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움직이던 핵심 장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멀어진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내면의 시계가 멈춘 채 하루만 흘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문제는 이 멈춤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달, 그리고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을 떠보면 어느새 시간이 훅 지나가 있고, 돌아보면 기억도 흐려져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공포만 남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다면 그건 이미 늦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당신의 시간이 자꾸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있는 하루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당신의 감정과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잃는 순간은 거대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용히 감정부터 꺼져버릴 때 시작됩니다. 감정이 흐릿해지면 뇌는 하루를 굳이 따로 기억할 필요 없는 날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하루를 분명히 살았는데도 나중에 떠올리면 아무 장면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면 그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시계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하루가 흘러간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 결과 분명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막상 떠올려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거의 없고, 저녁이 되면 설명하기 애매한 공허함만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피곤한 이유,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다는 허무함도 결국 이 감정의 정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두면 하루는 점점 더 빠르게 압축됩니다. 몇 주, 몇 달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버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이렇게 지쳐버린 거지? 라고 속으로 묻게 되죠.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증발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꼭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 시스템이 방치되면서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멈춰버린 사람은 목표를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실행 단계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엔진은 의지보다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극 하나만 있어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은 움직임조차 만들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흐릿해지면 뇌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익숙한 패턴만 반복하려 하죠. 반복은 어느 정도 안정을 주지만 동시에 감정을 더 빠르게 말려버리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았다는 느낌이 강해질수록 감정은 더 깊이 닫혀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무감각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부하를 막기 위한 감정의 방어 기제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너무 지치면 뇌가 스스로 민감도를 낮추고 새로운 자극을 차단하는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방어 모드가 너무 오래 유지되면 삶 전체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유난히 피곤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하루가 이상할 정도로 밋밋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신호들은 감정이 지금 겨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큰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감정 위에 무거운 목표를 올려두면 그 무게가 부담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역시 난 안 되나 봐 라는 더 깊은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감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야 목표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의외로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낯섦을 삶에 다시 들이는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는 감정이 쉽게 잠들고 아주 사소한 변칙 하나만 있어도 감정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미세한 변화에 먼저 반응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 대신 한 블록 옆길로 걸어본다든지, 늘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간에 산책을 나가본다든지, 늘 쓰던 컵이나 펜을 바꿔보는 정도의 변화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낯섦들이 모여 감정 시스템을 톡톡 건드리고 멈춰있던 엔진에 다시 불씨를 붙여주기 시작하죠. 감정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중력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감정과 집중은 사실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깨어나야 비로소 집중도 함께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루의 결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되실 겁니다. 감정이 되살아난 사람은 일상의 리듬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지치는지,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바닥나고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충전되는지 조금씩 감각적으로 구분하게 되죠. 이 감각이 돌아와야 삶의 방향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누가 내 감정을 계속 소모시키고 누가 내 감정을 살려주는지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관계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하는 숨은 기준이니까요. 우리는 자주 정말 필요할 때만 관계를 꺼내 쓰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힘들 때만 기다려 하죠. 그런데 감정은 도구가 아니라서 지금 필요하니까 열려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평소의 작은 상호작용, 사소한 안부와 관심,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짧은 대화들이 쌓여야 비로소 감정의 채널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이 중요한 부분을 깎아먹고 살아가죠. 감정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관계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크게 받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소모되는 자원이니까요. 반대로 좋은 관계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투, 짧은 안부, 가볍게 건네는 공감 한마디가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크고 화려한 이벤트보다 자주 오가는 작은 온기들이 감정을 훨씬 더 강하게 지탱해줍니다. 감정은 크기보다 빈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물론 모든 관계가 감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만날 때마다 감정이 고갈되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결국 시간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에너지의 구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의지와 다르게 한번 바닥나면 회복 속도가 꽤 느린 편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소진되죠. 그래서 감정을 살려낸 다음에는 반드시 에너지를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더 많이 쉬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먼저 새는 곳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끄는 알림, 어수선하고 복잡한 작업 공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누수 지점입니다. 이 작은 틈들이 감정을 계속 자극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빼앗아 가는 거죠. 감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균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감정과 에너지가 동시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삭제해 가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시끄럽고 복잡한 곳보다 조용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훨씬 편안해합니다.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면 생각의 폭도 서서히 넓어집니다. 그동안 떠올리기만 해도 지치던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창의력은 감정이 안정된 뒤에야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뒤죽박죽일 때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작은 실험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걸 완벽히 계산해 둔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게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수위를 조절하는 식의 시도들이죠. 사실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건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험들의 반복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작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감정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정렬되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죽어라 뛰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멈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리듬이 생기면서 하루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시간이 느껴지는 방식을 바꿉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가 달라지는 순간이죠.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결심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작은 충격에도 충분히 깨어납니다. 한번 깨어난 감정은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꿈틀했다면 사실 그걸로 이미 출발선에 서신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감정에서 시작돼 행동으로, 행동에서 삶으로 확장됩니다. 감정이 먼저 방향을 정해주고 에너지가 그 방향을 밀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또 미뤄두지 마시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시간을 붙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늘 당신의 감정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 깨어남이 내일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어쩌면 그 첫 번째 순간일지 모릅니다.